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벌써 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감기, 특히 건강관리 더 유념하시고요. 최근 내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 특히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들 많아지는 시기라고 보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 또 잘 유념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 지금 또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자, 이런 부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또 아래 자막에 흐르는 바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기존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특히 가장 수익이 좀 많았던 재개발에 대한 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본 방송을 통해서 상업용이든 토지든 또 주택이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되는 바로 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많이 강의를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이 케이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분이 지금 아직은 회사원으로 은퇴까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좀 남아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2018년도에 자, 영등포, 바로 여의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재개발 물건으로 매수가 2억 5,500만 원대. 근데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보통은 한 3,000세대, 5,000세대 대단지 규모라고들 생각하는 이런 물건 쪽으로만 투자를 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1,000세대가 약간 부족한 990세대의 바로 이 재개발 물건으로 투자를 하셔서, 자,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 33평 기준으로 6억대가 조합원 분양가인데, 자, 현재 2021년도 기준 현재 시세는 약 한 13억 원대. 자, 결론적으로 아직은 자금을 회수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수익적으로 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일단 창출하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보다는 자녀용을 검토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자, 신길역이 지금은 5호선하고 1호선의 두 군 이 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인데 바로 옆에가 여의도다 보니까 자, 역세권에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왜 1,000세대 좀 작은 규모냐면 우리가 이 기존에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공공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길 뉴타운이 아닌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트 재개발이라 그래서 서울시가 50% 이상의 이 참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조합원은 300세대고 서울시가 가져가는 3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300세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성 기준으로는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특히 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 기준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이라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 자, 금년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공급으로 이제 완전히 턴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공급 중에 정부가 100% 공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이 오히려 정부에서 한 51% 정도를 하고 민간에서 49% 정도 하는 바로 이런 민간 대 공공을 합작하는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도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늘어날 바로 이런 사업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 금년도 1월 15일 날 이렇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져서 뭐 정부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들인데, 자, 실제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속도, 자, 기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걸리던 것이 공공으로 가게 되면 사업 속도가 3년에서 5년으로 이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컨셉, 거기에 뭐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도 지역도 기본적으로 같은 대지 면적 기준으로 오히려 용도 상향을 하게 되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가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 지상층으로 높이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배경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느냐? 결국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일반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라든가 뭐 장기, 공공 이런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 아예 지원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제 가격이 민간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우선시하는 쪽 컨셉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일반 재개발, 공공 재개발 뭐 분명히 나눠지긴 합니다만, 제 기준은 100% 정부에서 하는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정부만 하는 이런 재개발 말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이 최소 49% 정도 들어가는 이런 컨셉의 재개발.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놓고 보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뭐 저희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투자 가치가 좋은 컨셉을 잡거든요. 제가 지금 신길 뉴타운,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접해서 여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최고겠습니다만 투자 가치 측면에서 2배, 3배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인접하고 역세권, 특히나 더블 역세권이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가치가 좋은 컨셉을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 분석은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면서, 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분양 수익성이 아니라 내가 거기 조합원으로 돼서 얼마나 수익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실제 내가 재개발을 하나를 매입을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는 바로 이런 재개발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법이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들어가도 보통 일반적인 과거 법이 안 바뀌었을 때에는 조합 설립 들어가고 관리 처분 되기 전에 재개발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었는데, 자, 지금은요,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추진이라든가 조합 설립되기 그 사이에 들어가셔야지만이 현금 청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 투자하는 시기 이거 반드시 조정하는 거 꼭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분담금 실제 내가 투자한 재개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중에 준공 후 잔금을 치를 때에는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을 줄어드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또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하나 그냥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능하시면 지하라든가 이런 게 같은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같은 단지를 만들 때 오히려 지하를 주차장으로 안 하고 여기를 상업시설로 해서 논다 그러면, 자, 이게 누구 겁니까? 조합입니다. 그러면 조합 쪽에 이 상가 분양하는 이 금액이 결국은 분담금을 줄여주는, 결국은 추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여주는 요인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반대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숨은 악재들, 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종교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다
뭐 나중에 이제 청산이라든가 또 이 철거 들어갈 때 이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거나 또 인근에 또 상업시설이 너무 많을 때 이 상업시설들 철거하고 또 이 명도 나가고 할 때는 추가 비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악재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개발할 때 반드시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체크 항목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가능한 5가지만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자,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자, 이 부분들은 종교시설이 너무 많으면요, 이거 재개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교시설이 가능하면 없는 데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종교시설이 작은 쪽을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문화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데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되거나 하는 쪽에 컨셉이 되면 이거 공사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 그러면서도 재개발구역 특히 도로변 경계변에 상가 비율이 아주 많은데, 자, 이런 데도 보통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이 한남 뉴타운 중에 한남 1구역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1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실제 재개발 진행하기 어렵다 얘기 드리고, 자, 네 번째는 추진위원인 조합 설립 되기 전에 추진위원을 만드는데, 자, 추진위원회가 구역 1구역 안에 이렇게 1-1, 1-2, 1-3 추진위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대위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히려 이쪽에서 제안하고 이런 쪽에서 체크해주는 항목을 잘만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틈새, 이 재개발하는데 틈새의 투자의 그런 포인트다라는 점도 한번 강조 드리니까, 자, 이게 꼭 요런 내용 간단한 몇 가지만 체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재개발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악재도 숨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길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과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잘 검토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슬기로운 투자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 또 매주 제가 무료 세미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로 많이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원 제한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뭐 이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강의도 듣습니다만 본인이 뭐 궁금하신 내용들, 그래서 1:1 상담까지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매물, 자, 첫 번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자, 이 부분은 다세대 주택인데 약간 재개발에 대한 컨셉, 재개발에 대한 컨셉이 좀 있는 매물인데, 일단 개요 간단히 살펴보면, 자, 2호선 방배역 도보 3분 바로 방배역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 자,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전용 20.82제곱미터고요. 자, 이 매매가 2억 8천에서 2억 8천 5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현재 뭐 전세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약 한 8천만 원대 정도고요. 그래도 혹시 월세로 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한 1억 1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뭐 3가지만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자, 여기 아시겠지만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2호선 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주변 자체가 일단 강남이나 양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기업체 임대 수요가 일단 풍부한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물건, 특히 매물들은요, 바로 임대 수요에 따른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지금 현재 재개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수혜를 기대를 가지고 시세 차익이나 이런 컨셉으로 수익적인 가치를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서초가 바로 이 명문 학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를 갖고 있는 입지가 되겠고, 주변 자체에 일단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미래 가치성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치 한번 간단히 지도를 좀 보면 살펴보면,
자, 2호선 지금 현재 방배역, 바로 옆에가 교대역이고요. 자, 이쪽이 지금 또 이제 법원 단지들이 또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 보면 자, 서리풀공원이나 방배 근린공원 같이 주거 쾌적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자, 서울고라든가 상문고등학교 같이 또 명문학군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인접해 양재 예술의 전당. 그러면서도 강남과 양재 쪽으로는 이 강남 기업체가 몰려있는 업무거리라든가 양재 R&D 특구 같은 경우가 있어서 주변 자체의 인구가 결국은 임대 수요라고 하는 인구가 결국은 방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그런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자,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녹지구역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이 서초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으로 가는 상업용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주거용의 쾌적성은 서초구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보고요. 주변 자체에 이미 서리풀 터널, 이 장제 터널의 이 개통으로 인해서 이 서초라든가 뭐 교대 쪽에서 넘어가는 컨셉, 그리고 정보사부지 개발, 여기에 남부터미널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바로 남부터미널도 현재 지금 현대와 작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 호재들이 좀 있고요. 주변 자체에도 사당역이나 이수역 주변으로 해서 자, 여기도 상당히 지금 대형 이 상업부지로서 지금 개발 계획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자, R&D 사업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기업이라든가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도시지원 지역특화 지식기반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R&D 특별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서초구의 방배동 주변은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가격대 보십시오. 자, 아파트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주택의 미래 가치 측면으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곳이라고 얘기 드리고, 자, 이 매물에 대한 시세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뭐 요 정도 5천에서 5,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지금 월세 같은 경우 굳이 전세 안 하시고 나는 월세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약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자, 대출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 약 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바로 매물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금액대가 작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목적으로 충분히 미리 검토하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인천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송림동에 자, 3룸 조금 면적이 큰 오피스텔 바로 이 매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개요 한번 설명드리면 경인 1호선인데 도원역의 도보권. 자, 근데 여기 바로 이 구청, 동구청이 있는데 바로 이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매물은 3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용 84.89제곱미터인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공급이나 계약 쪽으로 볼 때에는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42평 정도 되는 좀 대형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 시세가 약 3억 6,8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 보통 전세라든가 이런 월세 같은 거 끼시게 되면 약 한 8,800만 원에서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세 가지로만 좀 설명드리면 자, 이미 인천 동구청이라고 하는 구청의 주변 행정타운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 행정타운이 이미 입지를 하고 있고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학군이 아주 밀집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바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 자, 인천 안에서도 지금
송림동은 저개발 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 자체에 저개발 수혜지가 워낙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겠고, 자, 이런 물건들, 매물들은 수익, 단기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보통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 자, 해당 지역이 바로 여기 도원역, 자, 경인 1호선 지하철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동구청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 자체 이렇게 고등학교, 초등학교 상당히 지금 학군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자, 인접해서는 자, 여기 가천대병원이나 인천기독병원들을 이런 또 이 생활 편의시설부터 해서 뭐 앞쪽에는 근린공원도 돼 있고, 현재 근데 여기가 이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재개발구역 주변 한번 살펴보면 한 7개 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입지적인 장점이 좀 있는 부분인데, 자, 실제 그럼 한번 따져보면, 자, 주변에 재개발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림동, 금성구역, 뭐 새골이라든가 전도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한 7, 8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송림이라든가 이런 금송, 전도관.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1, 2년 전에 재개발을 준비를 했을까요? 상당히 지금 재개발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컨셉을 좀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를 바라보시는데, 바로 이 동구청 앞쪽으로 지금 이런 재개발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자, 인천 안에서도 제가 보통 인구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는데, 바로 인천 안에서도 이렇게 산업단지, 그리고 인천항과 인천 화물, 바로 이런 부두들이 있다 보니까 인구, 특히 기업체의 인구가 많이 포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학교, 특히나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거주 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린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의 가격 상승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더욱 강조드리고, 자, 실제 인천시 이 구별로 한번 보면, 자, 연수구가 가장 많이 오른, 지금 현재 송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해당되는 지역들이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오르는데, 자,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요 정도 11%, 11.32% 정도 지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오른 연수구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동구의 송림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이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제가 더욱 강조를 드린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가격에 대한 얘기 한번 다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3룸 오피스텔이고요. 자, 3억 6,8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대입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6,800만 원대니까 한 1억 원에서 1억 200만 원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전세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 3천에 뭐 보증 지금 현재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 창출하신다라고 하면 뭐 대출 이렇게 하셔서 실제 1억 원이 채 안 되는 자금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니까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도 가능하시면서 동시에 주거용으로 되는데, 과거 기준 대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꼼꼼히만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 지역에 좋은 투자가치 있는 매물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제가 매주 세미나 무료 특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는데, 뭐 지금같이 이런 추천 매물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를 하니까,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뭐 재개발에 대한 컨셉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포트폴리오도 구성하셔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 방송 보시고 시청 또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자, 여러 가지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올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